안녕하세요. PAT 포스코 그룹 인적서 검사를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학력 수리 영역 챕터 2 영역부터요. 이제 뒤에 있는 그 도형 공간 영역이랑요. 마지막에 나오는 도식 영역까지 저랑 같이 보실 거고요. 챕터 2에 나와 있는 그 수리 영역 처음 페이지 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표 위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자료를 해석하고 자료에 대한 어떤 그 물음이 나올 때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요. 이 표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이제 계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어림산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이제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거는요.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제가 문제를 이제 풀다가 이건 어림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거는 그냥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건 유익 있게 좀 보시면서 이거는 이럴 때는 어림산을 하고 이럴 때는 정밀 계산을 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가시면 계산 방법은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그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들이 좀 등장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요. 머리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 문제는 이 보기는 이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어 이런 판단까지 쓸 수 있게끔요. 그렇게 약간 머리를 쓰셔야 되는 문장들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제가 풀면서 그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요. 페이지 51페이지고요. 수리 영역 챕터 2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최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 1에서 노인 교통사고 추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표 2에서 전체 교통사고 추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이 표를 보자마자요. 저희는 해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쭉 보시고, 그런가 보다 정도까지요. 특별히 뭐, 가나다,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문장들이 없죠. 여기 뭐, 칸 가운데요. 이런데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계산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뭐 그런 계산 방법도, 뭐,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표를 그냥 일단 한번 있구나 정도까지 보시고, 결국은 문제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판단하셔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이 한 문제당 1분에서 한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기를 다 해석을 하려면 1분이 훨씬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석하다가 3번이 답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뒤에 거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생각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요. 나 자신을 믿고 답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조금의 결단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저랑 1번 같이 보실게요. 다음 중 제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 1, 2, 3, 4, 5번 보기를 주르륵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1번이요. 노인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가 많을수록 그 점유율 역시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인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가 많을수록 노인 교통사고자의 사망 수가 많을수록이죠. 여기가. 그럴수록 그 점유율이 높아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망자 수가 맨날 뭐 일정한 것도 아니고요. 막 변하고 어느 년은 적고, 그죠? 이날은 2년은 되게 적고요. 여기 2013년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고 많고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사망자 수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점유율까지 뭐 확 바뀔 것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요걸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1786, 1735, 1826, 1755, 1724 점점 이거는 늘었죠. 엄청 늘었는데도 퍼센트는 그닥 안 늘었죠. 여기만 봐도 요거 두 개만 봐도 답은 딱 나오네요. 사망자 수는 훨씬 많아요. 2012년이 뭐 70명 정도 많은데 퍼센트를 봤더니 점유율을 봤더니 이쪽이 오히려 더 높죠. 그러면 사망자 수가 늘수록 점유율도 높아진다라는 말에 딱 배치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아니구나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2번은요. 전체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라고 적혀 있죠. 요 맨 앞마디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죠? 노인 교통사고예요. 그러면 이 표가 아니구나. 전체 교통사고 추이구나. 여기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언제죠?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요. 2013년이죠. 아주 근소하게 많네요. 그럴 때 자, 부상자 수가 가장 많나요? 봤더니 153만 3천이에요. 근데 여기 155만 8천이 보이네요. 그럼 당연히 이때가 가장 많이 일어났지만 부상자 수는 이때가 제일 많구나.
그럼 뭐 당연히 2번도 지어주시면 되겠죠. 3번이요.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해는 2014년이다 그랬잖아요. 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에 노인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 점유율이죠. 어디 있나요? 이겁니다, 지금. 네. 요쪽 라인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발생 건수의 노인 교통사고의 점유율의 개념이에요. 아까 그 밑에 있는 표 있죠? 네, 표에서 예를 들어서 95만 3,482였으면 그 중에 6만 5,479라서 6.9%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전체 교통사고 중에 노인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해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거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죠? 뒤쪽에 나와 있는 표 2번에, 표 2번에 2010년 발생 건수의 분의 노인 교통사고 건수 곱하기 100 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2013년도 나오고요. 2014년도 나와요. 근데 또 가장 높은 해까지 구해야 되니까 이거 세 개를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보실 때 3번 계산이 굉장히 어떻죠? 많고 복잡하고 힘들 것 같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3번을 패스하세요. 그리고 4번, 5번에서 제발 너보다는 계산 편한 것들만 나와라. 이런 심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야지 3번을 지금 계산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은 엄청나게 소비되죠. 그리고 정확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답을 골라냈으면 뭐 괜찮긴 한데요. 차라리 이럴 때는 이거 3개 계산할 바에는 차라리 잠깐 정지해 놓은 상태에서요. 4번, 5번을 빨리 보는 거예요. 혹시 4번, 5번이 우리가 눈으로만 풀 수 있는 건가? 그렇게 결론이 나오면 4번, 5번 중에 답이 없으면 당연히 3번이 답인 거고요. 4번, 5번에 답이 있으면 3번 계산할 필요 없었던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스타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계산이 복잡하다 싶으면요. 일단 보류. 그리고 다음 보기. 이렇게 보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의 팁입니다. 4번은요. 노인 인구와 전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같은 증감 추세를 보인다 그랬어요. 노인 인구와 전체 인구 10만 명당 노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죠. 노인 인구와 전체 인구. 그럼요. 노인 인구와 전체 인구죠. 전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랑 노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이 두 가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같은 증감 추세를 보인다. 그렇게 써 있죠. 그럼 이거 한번 찍어보죠. 37이면 요 정도 찍어볼게요. 34.3면 조금 떨어졌죠. 34.7면 조금 올라갔네. 32.1, 30.5. 대충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형태죠. 하지만 잠깐 반등했습니다. 전체 인구는요. 12.7이라고 가정하고요. 12 떨어지죠. 11.9 조금 떨어지고요. 11.1 좀 많이 떨어졌고 10.5 조금 또 떨어졌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소리죠. 얘는 한번 잠깐 올라갔고요. 그럼 같은 증감 추세를 보인다? 이 미묘한 부분이지만요. 같진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도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문제니까 금방 해결됩니다. 4번 띵 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이요. 노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 그랬으니까 노인 쪽에서 봐야 되죠. 노인 교통사고 쪽에서 부상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부상자 수 점점 증가하고 있나요? 여기선 여기까지는 증가했지만 여기서 곧바로 뭐가 됐나요?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5번도 아니네. 답은 몇 번인 거죠? 3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요. 아까 3번을 계산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4번, 5번 볼 동안에 이걸 하셨으면 다행인데 못할 확률이 거의 지배적이죠. 못할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이거 계산 3개를 언제 다 하고 앉아있어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까지 다 해야 돼요. 나눠주고, 나누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죠? 그 다음에 판단까지 하죠. 이제 그 시간보다 4번, 5번을 보고, 답이 3번이구나 체크하시는 게 더 빠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푸시다가 머리를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계산이 나왔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복잡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계산법이,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 첫 번째로 계산법이 등장했는데 너무 어렵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스탑 시켜놓고요. 너는 아직 몰라. 내가 다음부터 볼래. 3번, 4번 보기. 이런 식으로 밑에 거 보기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거 보기 중에서 또 계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그 위에 계산보다는 편해. 그러면 그 계산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가치를 보는 거죠. 널 계산할 바에는 차라리 널 계산하겠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위에 거 계산했는데 틀려거나 뭐 답이 안 나오는 경우에 그러면 너무 허무하게 시간만 낭비하게 됐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스타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에 네, 점유율을 뭐 굳이 구하자면요.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해설에 보이시는 그 개념 있죠? 97만 68을 6만 222로 나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게 하나 있어서 네, 한 번만 써볼게요. 970068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022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어림산이라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림산 뭐냐면요. 대충 계산하는 거죠. 대충 계산. 근데 여기 이렇게 같은 경우는 좀 자릿수가 많아서 뒷자리 하나 정도는 완전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혹시 뒷자리 2개 정도도 무시해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거, 이 정도는요. 3개까지 가면 조금 위험은 한데요. 큰 차이가 없는 한요. 네, 아주 그렇게 막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는 괜찮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970분의 60 정도를 우리가 어림산을 합니다. 라는 개념이 잡히고요.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요. 6을 97로 나누니까, 6을 97로 나누죠. 네. 그러면 0.0 나오고요. 안 들어가니까 몇 정도 나오죠? 네. 6은 6, 9, 54에 6, 7에 40이니까 6은 되겠네요. 6, 7에 42에 4 올라가고요. 6, 9, 54, 58 이렇게 나오고요. 180 나오는데 2가 안 되니까 1, 9, 7 네, 83이죠? 830 830이니까 9는 안 되고 한 8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6.18%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6.2%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 값만 갖고도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한요. 요런 정도로 큰 수일 때는 한 뒤 세 자리 정도는 이렇게 지워준 상태에서 계산해주면 조금 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지만 여러분들 여기를 보셨을 때 여기가 2였으니까 지금 가능한 내용이죠. 만약에 여기가 60978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를 6만 1000으로 보시고 어림산을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맨 뒷자리 정도에서 뭐 반올림을 한다든지 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 쓰느냐? 보기를 보셨을 때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얘가 1.13, 1.14, 1.15, 1.16 이렇게 퍼센트 뭐 이런 개념으로 나왔어요. 이때는 절대 쓰시면 안 되죠. 어림산을. 왜냐하면 너무 어때요? 치밀해요. 보기 자체도. 그러면 이런 보기가 등장하자마자 나는 어림산은 일단 하지 마. 정밀 계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근데 이제 보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10%, 뭐 한 13%, 15%, 17%, 뭐 19%좀 커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때는 어림산을 얼추 네,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슷한 값을 체크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기 따라가는 형태가 맞습니다. 2번 한번 보죠. 다음 중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은 해의 증감률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보기를 싹 봤더니 6.7%, 7.8%, 8.7%, 9.1%, 9.5% 그런데 이 정도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참 애매한 값입니다. 이 정도가요. 네. 한 1% 정도 내외 참 애매는 한데요. 근데 3번하고 4번 보니까 막 0.4%밖에 차이가 안 나기도 하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살짝이지만요. 어느 정도의 어림산을 살짝 포기를 하시는 것도 네. 개념이긴 한데요. 이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에요. 발생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네, 가장 높은 해의 증감률을 구하세요. 그럼 일단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모두 다 계산을 해야 되나? 그걸 또 판단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계산 정도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해석을 해보죠. 전년 대비라는 말이 있어요. 전년 대비. 그러면 전년 대비라는 말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전년이 분모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전년 대비, 몇 년, 언제,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이제 요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비교하는 대상이. 그 다음에 또 전년의 개념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곱하기 100 해줘야 전년 대비 증감률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네, 전년이니까 뭐 당연히 다음 년이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비라는 말 앞에 있는 문장이 밑으로 나오고 뒤쪽으로 나온다라는 사건을 꼭 갖고 계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차피 여기서 요걸 뺄 거예요. 2011년에 증감률을 보려고 했더니 네, 65,000에서 6만을 빼고 6만으로 나눌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7만에서 6만 5천을 빼고 6만 5천으로 나눌 거고요. 7만 2천에서 7만을 빼고 7만으로 나눌 거예요. 7만에서 7만 2천을 빼고 거꾸로 뺐네, 이거는요. 오히려 7만 2천으로 나눌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수학을 뭐 이렇게 뭐 관심이 많이 없으셨다고 해도요. 충분히 이쪽은요. 얘가 5천이 늘어났고요. 얘도 5천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나눠지는 분모를 한번 보세요. 얘는 6만 222로 나눌 거고 얘는 6만 5천으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에요. 7분의요. 그죠? 그 다음에 분자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 차이인 5,200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요. 이 차이인 얼마 정도죠? 이것도 5,200 정도 되나요? 네. 대략 5,200 정도 되네요. 그럼 분자가 거의 똑같은 상태인데 분모가 5천이나 커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 더 작겠죠. 네. 그러면 가장 큰 해의 증감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장 높은 해의 증감률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녀석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이걸 다 계산해 봐야 되나? 보기를 봤더니 다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적용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찌 보면 눈대중이라고 하는데요. 눈대중을 일단 봐주세요. 한번 이렇게 슥슥슥 봐서 당연히 그럼 이때가 가장 높을 것 같은데 라는 결론이 나오시죠. 네, 그러니까 그 해만 결정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굳이 뭐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고요. 여긴 2,100개 앉았는데 분모가 7,100.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곧바로 잡히니까 그냥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구나 하고요. 요거 계산할 때도요. 네, 일단은 좀 치밀하니까요. 정밀하니까 정밀하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6222분의 65479에서요. 65479에서 6022를 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6222분의 얼마가 나오나요? 5257 정도가 나오고요. 진짜 한번 나눠보죠. 네. 5257을요. 60222로 나눕니다. 0.0이 나오고요. 얼마 정도 나오죠? 9, 8, 네, 8 정도 나오겠네요. 8, 26, 7, 7, 1, 0. 아이고, 네. 8, 6, 8, 48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빼면요. 4가 아니라 3, 9, 2, 4 정도 나오네요. 43만 9,240. 하나 정도 더 빼주면 되겠네요. 0.087. 뭐 이미 계산 끝났습니다. 7까지만 나왔으면 8.7% 근처. 답은 뭐 뻔할 뻔자 3번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계산할 필요 없이요. 더 이상 계산할 필요도 없이요. 밑에 거 볼 필요도 없이요. 이 상태에서도 요거 금방 예상이 되시나요? 제가 썼던 건데 분명히 8을 곱했을 때 6만 220을 곱했을 때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밑에 게 요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8일 때는 48만 정도 나와야 되는 48만이 안 나오니까 그 하나 아래 거 7 정도 6만 221을 뺀 42만보다는 좀 크겠지 생각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7이 나올 거다 라고 판단이 드실 거고요. 여기서 8.78로 나왔으니까 보기를 보셨을 때 뭐 전혀 그 근처 값은 뭐 8.78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당연히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많은 팁들이 조금 나왔어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온 팁들이 거의 모든 문제에 계속 적용이 되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림산과 정밀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방법까지는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요. 방법은 어림산 계산은 뒷자리 세 자리 정도씩 혹은 6자리 정도씩 이런 식으로요. 5자리 같은 정도를 없애주시면 되는데 분자랑 분모 쪽에서 만약에 조금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반올림이 될 수 있는 형태다 그러면 반올림을 하신 상태에서 계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별로 그냥 이렇게 묻혀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묻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한번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2,000명이 있어요. 2,000명이 있는데 19대 10대 6대 4로 분할을 하래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2,000명을 19대, 10대, 6대 4로 분할을 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합쳐주면 10명이고요, 10명이고요. 몇 명이죠? 20명, 39명이에요. 2,000명을 39으로 나누래요. 굉장히 까다롭죠?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거대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39인데 2,000을 나누기는 39보다는 40이 훨씬 좋죠? 네. 그럼 4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한 덩어리당 50명씩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40덩어리로 나눴으니까요. 그 다음에 50명씩 여기다 19덩어리를 줘요. 10덩어리를 주고요. 6덩어리를 주고 4덩어리를 줍니다. 그럼 총 몇 덩어리를 주게 됐냐면 39덩어리를 주게 됐죠. 이렇게 어찌 보면요. 그러면 39개니까 각각 50명씩 한 덩어리당 줬다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일단은 39덩어리에 해당하는 1950명은요. 일단은 요 순서대로 분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대 10대 6대 4요. 요렇게. 그러면 나머지 한 덩어리 있죠. 그 한 덩어리가 몇 명이죠? 50명이잖아요. 이 50명만 또다시 19대 10대 6대 4로 분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19명, 10명, 6명, 4명 주겠죠. 이렇게. 그럼 39명이 또 빠지니까 11명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11명을 또 이런 관계식으로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걸 크게 2대 1대 1 정도로 보죠. 2대 1대 1 정도요. 네. 2개, 1개, 1개 정도요. 이것도 합쳐서 10이니까요. 이런 개념으로 쪼개서 또다시 11명을 막 조금씩 분할하겠다는 소리예요. 엄밀히 말하면 19점 몇 대, 뭐 10점 몇 대, 혹은 9점 몇 대 이렇게 나오겠지만 계속 비슷하게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 가운데 조금 계산할 때도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 보고 그냥 뭐 해석만 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역,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문제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은 뭐 다른 기업들도 문제 보셨겠지만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제 적용을 시키느냐가 문제인 건데요. 계속 문제를 볼 때마다 머리를 쓰셔야 돼요. 머리에서 그냥 무턱대고 난 기억부터 1번부터 무조건 해석할 거야. 이런 사고를 버리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흔히 말하는 얍삽하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번 문제를 볼 때마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했어. 그러면 나는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쪽을 파고들어야지. 이런 건 이런 쪽이 팁이 될 수 있어. 이런 거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뭐 자료 해석 문제는 뭐 거의 모든 대기업들은 다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적용이 가능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냥 한 문제 보시고 한 문제 푸는 거에서 만족을 하시면 큰일이고요. 그냥 뭐 얻어가시는 건 없어요. 단지 그 표 정도 해석했다. 그 정도 능력밖에 없지만 실제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쪽은요. 그래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연구하는데 여러분들 연구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3번, 4번 문제 같이 한번 또 보실게요. 다음은 2014년 월별 화재 사고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놓고 이제 네, 이제 뭐 쭉 나와 있죠.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를 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뭐 우리가 첫 보자마자 뭐 탁 눈에 들어오네?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정도 없구나 정도만 판단하고요. 내려옵니다. 자, 3번이요.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과 가장 적게 발생한 달의 재산 피해액은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기를 한번 보세요. 18.1%, 18.6%, 19.3, 19.7, 20.4. 이것도 애매한 퍼센트인데요. 어림산이 가능한지 한번 판단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하셔서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뭐 체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8.355 나왔다 그러면 6하고 1에서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림산은 최대한 퍼센트가 좀 차이가 많이 날 때 그럴 때는 꼭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정도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경계를 잡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죠. 6자리면 3자리 재전 정도는 지어도 되더라. 네. 대부분 됩니다. 되기는. 그 다음에 뭐 6자리 이상 되는 거는요. 뭐 더 많이 줘도 되긴 되겠죠. 근데 막 5자리, 3자리 막 이런 건데요. 2자리 막 지운다. 그러면 조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껏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 가장 적게 발생한 달이 어디죠? 가장 적게는 딱 보이네요. 7월이라고요. 네. 가장 많이는 어딘가요? 3월인가요? 네. 3월이네요. 3월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이고요. 가장 적게 한 달은 7월입니다. 네. 이때에 재산 피해액은, 두 달의 재산 피해액은 전체 몇 퍼센트네요. 그럼 재산 피해액 요거 두 개를 뭐 하죠? 더하면 되겠네요. 네. 18186 이렇게 나와 있죠. 네. 18186과 11033. 뒤에서 계산하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뒤에서 계산하실 텐데 앞에서도 계산 가능하시면 앞쪽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2를 적을 때 넘어갈 걸 예상하고 딱 뒤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인데 넘어가지 못하네. 그러면 여기다 2를 적어 주시죠. 9인데 넘어가지 못하네. 9. 1인데 넘어왔네. 2. 이렇게 1인데 넘어오지 못했네. 1, 9. 이런 식으로 뭐 쉬운 계산이지만요. 앞에서부터 적어다 보면요. 이런 뭐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체크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한번 계산하니까요. 자, 아무튼 29,219 100만 원이네요. 네. 얘가 100만 원 단위네요. 1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해 되시죠? 네. 292억 1,900만 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요만큼의 전체 재산 피해액의 도대체 몇 %니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를 뭘로 나눠주면 되죠? 네. 분모로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눠준다는 해석이 딱 들어오자마자요. 161, 768로 나누겠죠. 이렇게. 이것도 6자리나 되네요. 아, 고민을 조금 합니다. 어림산을 해볼지. 네. 이것도 5자리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어림산을 해볼지. 네.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림산을 만약에 하신다 그랬으면 이거 분명히 뭘로 어림산을 하시죠? 이걸요? 이렇게 이것도 좀 센스긴 한데요. 161, 768이니까 이거 반올림 돼서 162로 할래.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 분모가 늘어난 거죠. 분모가 늘어나고 이거 대부분 여러분이 어림산 하겠어 그러면 29,000으로 보실 거예요. 그러면 분자가 줄어들었죠. 분모가 늘고 분자가 들면 전체적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그죠? 나눠지는 수는 컸고 나눠지는 수가 작아졌으니까요. 당연히 값 자체도요, 목 자체도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온 그 결과보다는 반드시 크다라는 전제 조건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림산을 해도 이것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지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만약에 없앨 거잖아요, 이쪽을. 그러면 분모가 이게 써봐야 되겠네요. 분모는요, 뭐 줄이고 뭐 늘리고 아주 큰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분자가 은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얘를 없앨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000으로 바꾸겠죠. 이렇게. 그럼 분자가 줄어들었으니까요. 분모 쪽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000으로 보시고 계산하시는 게 또 조금 더 비슷할 수 있죠. 네. 여기선 200을 버렸습니다. 여기는 700 정도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한 8배, 아예 이거 30으로 본다면 한 5배 정도 차이 나니까요. 얼추 얘를 좀 덜 버린 형태가 되죠. 네, 개념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하실 때도 지금 어림산도 막 하지 마시고요. 29,000을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어림산 계산을 하려면요. 여기를 버린 대가로 이 뒤에 것도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160이라고 29를 나눠보면 실제 계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죠, 뭐. 네. 29219만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29219. 네. 이거를요, 전체 16만 실제로 이수로 나눌 거예요. 진짜 실제 계산입니다. 그럼 0.0 들어가고요. 하나 나오겠죠? 161768 빼기 들어가면요. 3인데 네. 1이죠. 0이죠. 네. 빼면 얼마죠? 4고요. 3인데 하나 더 빠지니까 22 이렇게 나오겠네요. 1304 2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몇 배 정도 들어갈까요? 160에서 2개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네요. 네, 8 정도 나올 수 있겠나요? 네, 8 해보죠. 8일은 8, 86에 48이니까요.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8에 64, 6 올라가고요. 68에 48, 54고요. 5 올라갑니다. 87에 56에 네, 1 올라가서 6이 올라가죠. 81은 8, 14가 되고요. 1 올라가서 68에 48에 49, 4 올라가는 바람에 8인 8, 1, 2,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대략 계산 네, 1, 0, 0, 8이 아니라 760 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10만 760인가요? 네. 100, 760엔 또 안 들어가죠? 대충 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퍼센트를 네, 저희가 한번 해봤을 때 18.0 이렇게 뭐 나오겠죠? 그러면 진짜 계산법을 했으니까요. 전공법이니까 이건 당연히 답은 1번이 될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0이 나왔기 때문에 0 하나 더 붙어서 10076 정도면 여기서 한 2칸 정도 뺀 거 나오겠네요. 한 6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업 해가지고 0.186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8.1%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요 계산법 아셨죠? 실제로 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림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정도 나오죠? 그래서 뭐 약 18.1% 정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실제는 0.6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림산 할 거예요. 얘를 버렸어요. 29,000. 여기 뒤에를 버렸다고 가정했죠. 16만 1,000. 그럼 요 두 개를 지워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29를 뭘로 나누나요? 161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럼 0.1 들어가나요? 네. 161 들어가고요. 빼면요. 129 이렇게 나옵니다. 129. 1290에는 161이 몇 개 정도 들어가냐면 아까 봤지만요. 8 정도요. 8, 1은 8, 8, 6에 48. 1 올라가 8, 1은 8, 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 나오죠. 그럼 될 수 없어. 될 수 없나요? 네. 2가 남으니까 네, 0이 나와야죠. 그래서 0이 내려오고 제가 맞나요? 계산이? 네. 여기 마지막에 2가 나왔죠? 네. 잠깐만요. 네. 2가 나왔습니다. 그럼 16이 못 들어가니까 0이 붙고 내려오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네. 1이 적히나요? 자릿수가 지금 제가 뭐 잘못 적었나? 잘 적었잖아요. 이렇게. 네. 아, 네. 161이죠. 죄송해요. 네. 16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0이고 그 다음 자리 내려와야 1 정도 내려오겠죠. 161 이 정도요.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18.06보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18.01 정도니까요. 그죠? 네. 차이는 있지만 얼추 비슷하죠. 얼추. 네. 분명히 근데 이거 셋째 자리에서 만약에 네, 뭐 둘째 자리든 셋째 자리든 소수점 자리를 만약에 반올림을 했다 그러면 얘는 18% 정도 나와요. 약 1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답이 비슷하게 어림산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림산 계산도요 그냥 막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분자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분모 쪽도 떨어지는 쪽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네. 분모를 올렸다 그러면 분자를 올렸다 그러면 분모도 조금 올려주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분모 쪽이 맨날 크니까요 숫자들이. 요런 자그마한 팁이지만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3번 답은요 금방 구하시겠죠. 네. 3번 답은 1번인데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네. 일단 요 정도는요 5자리 정도는요 밑에 거를 어림산을 계산해도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 속에 조금의 머리를 써서요 분자가 좀 떨어지니까 분모를 좀 더 많이 떨어뜨리겠다. 그런 어림산을 썼던 거죠. 그랬더니 결과로 보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안 나더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해석을 갖고 요 문제를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때마다 어림산을 해도 이렇게 방법을 조금 내가 이제 정해놓은 어떤 룰대로요 진행해봐야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4번 또 한번 볼게요. 동절기의 화재 사고로 인한 이재민 수는 네, 동절기의 화재 사고로 인한 이재민 수래요. 1월, 2월, 12월이에요. 네, 여기랑 여기죠. 네. 이때 이재민 수는 동절기 사망자 수의 6배래요. 동절기 이재민 수는 전체 이재민 수의 몇 %를 차지하는가 그랬네요. 한번 보죠. 이재민 수가 지금 나와 있지가 않네요. 여기가. 네, 여기랑 12월이죠. 여기 지금 빈칸 3개예요. 이 빈칸 3개의 합은 동절기 사망자 수의 6배래요. 사망자 수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네. 여기, 네, 여기. 69, 48, 66의 6배래요. 그럼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69 더하기 48 더하기 66입니다. 네, 3개 계산하죠. 3개 계산할 때도요, 편한 거 계산 원래 먼저 하신 다음에 두 번째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3개 정도는 이렇게 그냥 일렬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986이니까요, 14에서 23이죠. 네, 3 적히고 2를 올려버리죠. 이렇게. 그럼 26, 46 더해주니까요, 12에다가 6을 더하니까 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83명이네요. 183명에 몇을 곱해야 되죠? 곱하기 6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6, 3, 18에요. 6, 8, 48에 49, 4 올라가요. 6은 1098명이나 이재민이 여기가 나오네요. 그랬을 때 전체 이재민의 몇 %니 그랬어요. 그러면 3910에 1098을 계산해서 곱하기 100을 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한번 보죠. 27.7, 27.9, 28.1, 28.3, 28.8 어떤가요? 느낌이 조금 아까 위에 것만 봐도 조금 여유가 좀 있었는데 얘는 여유가 좀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한번 봐보세요. 4자리. 이건 막 지우기가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 그냥 4,000으로 볼래? 이거 올렸으니까 얘도 1,000으로 볼래? 1,100으로 볼래?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요. 네. 이것도 한번 어림산 조금 이따 한번 해보죠. 네. 일단 실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한테 어림산의 그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니까요. 이건 해야 되겠다 말하겠다 이게 빨리 판단이 서셔야 돼요. 0점 몇 정도 들어가죠? 이거 거의 4 정도 되니까 2개밖에 안 들어가네요. 2개 들어가면요. 7, 8, 2, 0 이렇게 나오죠? 네, 빼겠습니다. 빼면 3, 1, 6, 0,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대충 몇 정도 들어가죠? 9, 9는 안 들어가네요. 네. 한 7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8? 8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 4, 24, 8, 9, 72니까 네, 8은 들어갑니다. 그럼 8 들어가 보죠. 0, 8, 8, 9, 72, 7 올라가고요. 8, 3, 24에 3, 1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하면요. 4에 3,200. 3,200이니까 0 하고요. 0 붙겠죠. 32,000 정도면 또 이거 하나 들어올 수 있겠죠. 네, 8. 그러면 대략 28.08. 네, 28.08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게 실제 계산이니까요, 여러분. 28.08%를 할 바에는 네, 이거 하나 반올림 해죠. 그래서 28.1%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정확히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어림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정답을 일단 28.1%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답은 28.1%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한번 어림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 한 1100 정도로 보겠습니다. 하고요. 올렸죠, 조금? 얘도 조금 올려보죠. 한 90 정도 올려보죠. 그러면 4000이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죠? 얘는 200개 안 올랐는데 얘는 90이나 올랐죠? 그럼 분모가 조금 더 많이 커졌잖아요. 상대적으로요. 4대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좀 더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한 값보다 이 값이 조금 더 내가 정답으로 구해야 될 값보다 이 값이 조금 더 작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00을 지워주고 시작을 하죠. 11을 40으로 나누세요. 어휴, 엄청 쉬운 식이 나왔네요. 0.2가 나오고요. 80, 300이니까요. 7, 28, 네. 그 다음에 200이니까요. 5 이렇게 나오네요. 0.275 나와요. 그럼 0.275보다는 조금 커 정도의 개념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27.5%보다 좀 크대요. 우리가 어림산으로 한 결론입니다. 이게 27.5% 조금 크대요. 그러면 답을 잡을 때 27.7, 27.9, 28.1 실제 답은 28.1인데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 1번, 2번, 3번이 다 겹쳐 있죠? 네. 3번은 겹쳐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답인데 이게. 그것처럼 어림산을 쓸 때도요. 굉장히 큰 수에서는 조금 네, 실제적으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요. 이렇게 자릿수가 작은 것들에게 쓰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오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상태를 보셔서 해석을 하셨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것도요. 어림산을 이렇게 했는데 보기 자체가 뭐 22%, 뭐 5%, 그다음에 28%, 뭐 30% 이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보기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하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어림산 가능한 거지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보기 상태도 봐도 불가능, 실제 계산해도 불가능.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보기가 좀 너무 다다다닥 붙어 있다 그러면 아, 어림산 안 쓸래. 판단하시던지요. 아니면 이렇게 자릿수가 적다면 어림산은 과감히 그냥 포기하시던지요. 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림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아가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어림산과 네, 어떤 진짜 실제 계산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해석 방법이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2에서 2014년까지 뭐 부적합 확률을 나타낸 자료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값의 차이를 구하래요. 자, 요거랑 요거 차를 구하라는데요. 지금 뭐 검사 건수분에 부적합 건수 해주면 뭐 확률 나오겠죠? 실제로 계산은요. 180092에서요. 2075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100. 이 값에서 자, 여기를 계산하겠죠. 181,391에서요. 1254를 계산해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네.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뭐 어차피 당연히 분모는 비슷한데 분자는 얘가 훨씬 크니까 얘가 값이 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걸 빼겠죠. 그럼 결론은 이거 계산을 하세요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혹시나 어림산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보기를 봤어요. 보기를 봤는데 소수점 한 자리로 놀고 있죠. 0.1, 0.2, 0.3, 0.4, 0.5요. 그럼 이거 저희가 시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림산.
애초부터 이렇게 보기가 좀 짜질구리하게 나온 것 같다. 그러면 어림산을 애초부터 버리세요. 어림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어림산을 한번 보여는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제가 한번 어림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8만이고요. 이것도 18만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 잘려서요. 네. 그러면 18만에 2075는 그냥 내비 둘게요. 이건 짜리가 좀 그래요. 숫자가 작아서. 빼기 1254도 그냥 내비 둘게요. 그럼 18만 분의 요거랑 요거라고 해주면 분모 두 개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요. 답은 얘보다는 조금 더 어떨까요? 분모가 작아들었으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작겠죠. 이게 조금 더 원래 값보다는 클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분모를 줄였어요. 제가 분모를 줄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계산하면요. 180000분의 이거 두 개를 계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821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821이죠. 그러면 요거 네, 820 정도로 볼까요, 그냥? 왜냐면 여기서 분명히 하나씩 까져야 되는 건데 지금 못 까졌어요. 그래서 그냥 까졌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떨어졌어야 되는데 얘가 떨어졌고 얘도 좀 떨어져야 되고 얘도 좀 떨어졌는데 얘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을 여기서 1만 없앴다는 표현만 네, 살짝은 했습니다. 계산 좀 편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곱하기 100까지 적용시켜버리면요. 공이 3개가 날아가요. 그러면 81을 180으로 나누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러면 0. 네. 5 정도, 4 정도 나오네요. 4 나오네요. 4 나오면 얼마죠? 72 이렇게 나오죠. 1빵빵빵 나오는데 한 5 정도 나오려나요? 5 하면요. 900. 다시 1빵빵빵. 계속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0.45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구한 게 뭐죠? 어림산이에요. 어림산인데 이게 어떨까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거 안 줄었다고 하면 이거 안 줄었어도 뭐 거의 이 정도 나올 텐데 분모가 조금 더 많이 줄었죠? 분모가 줄었다는 소리는 값 자체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커진다는 건가요? 작아진다는 건가요? 분모에서 네, 분모가 줄었다는 소리는 값이 좀 더 커졌다는 소리죠. 그럼 이게 원래 값보다 조금 더 컸다는 소리인데 0.45가 조금 더 컸다? 애매해요. 0.4였다면 0.44 정도 됐다면 0.4%라고 적을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0.5% 근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지금 분자는 1밖에 안 줄였어요. 하지만 분모는 막 1000 몇 가지 줄였죠. 네. 1391이라고 92도 줄였잖아요. 저렇게. 저건 엄청나게 조그만 수긴 하지만요. 조그만한 수긴 하지만 줄이긴 했어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줄다고 가정했을 때 요 근처 값이 나와야 되긴 할 건데 어떤가요? 정확한 값 자체를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거 나왔다고 해서 5를 적어, 0.5%를 적어, 0.4%를 적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이렇게 조금 보기 상태에서 까다롭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과감히 버리세요. 답이 나와도 애매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네, 요거 계산을 그냥 깔끔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애초부터 좋습니다. 어림산을 진행하시는 것보단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 판단하시고 어림산 계산을 들어가는 것도 네,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는 숙제입니다. 어찌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와 나를 대충 계산해 봤더니 저렇게 나오더라. 근데 여기서는요, 문제가 또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게, 오차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일단 퍼센트를 구했어요. 여기서 약 퍼센트를 구하고, 여기서도 약 퍼센트를 구해서, 그걸 뺐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일어나는 거죠? 반올림이 일어나서 소수점이 나왔던 거고, 여기서 반올림이나 소수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림산으로 계산 첫 번에 했을 때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분명히 답 가운데도 이런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정밀 계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저희가 네, 참고적으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시 6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